마켓디너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함께 밤을 달릴 아나운서 유비아입니다. 벌써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 밤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세 가지의 테마 위주로 돌아갔다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유리기판 테마. 삼성전자가 2028년 첨단 반도체 이 패키징에 유리기판을 도입하겠다라고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원전 테마가 좀 크게 움직였죠. 트럼프 대통령이 원자력 발전 용량 4배 확대 계획 발표를 해서 거기에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전 규제 완화 및 건설 가속화 행정명령 서명까지도 좀 이뤄지면서 흐름 나왔고요. 마지막으로는 코로나 테마가 좀 움직였습니다. 코로나19가 중화권을 넘어서 아시아 전역으로 좀 퍼져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대만, 홍콩, 중국 환자가 급증하고 있고요. 제 주변만 하더라도 코로나에 걸린 것 같다라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건강관리에 좀 유의하시고 이번 주 우리가 시장의 어느 부분에 좀 주안점을 두고 봐야 할지 저희 마켓 위너와 함께 똑똑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 알차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 시장을 이길 수 있는 힘, 최종 우승 트로피 어떤 종목이 거머쥐게 될지 종목 월드컵까지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저희와 함께 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파트너님 모시고 인사 좀 나눠보겠습니다. 돈줄 선생님 오늘도 오셨습니다. 이재선 파트너님입니다.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좀 해주시죠. 네, 오늘 똑똑한 투자 전략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시장이 그런 것 같아요. 오르는 종목들 중심으로 오르고 또 바닥권에서 또 다음에 오를 섹터를 잡지 못하면은 이제 바라만 봐야 되는, 뒤늦게 쫓아가다가는 이제 고점에서 물려서 이제 굉장히 좀 손실을 보게 되는 그런 좀 쉽지 않은 장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항상 말씀드리듯이 원칙만 잘 지키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원하는 가격까지 기다렸다가 매수 포착해서 이제 될성부른 나무에 먼저 떡잎 좋은 쪽에다 올라타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수익을 준다라는 거, 우리가 이 시간에 그동안 굉장히 많은 검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만 하시면 충분히 똑똑한 투자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종목 월드컵까지도 다 달리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이 더 똑똑한가 함께 이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다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도 똑똑하게 우리 포트폴리오 관리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나도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를 그냥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이재선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이 이렇게 링크 뜨게 됩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좋은 종목들 우리 텐베거 포트폴리오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나는 QR코드가 잘 뜨지가 않고요. 좀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이재선 이렇게 딱 3글자 보내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더 편하신 방법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지난 종목들 좀 이렇게 리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파트너님께서 우리 마켓 위너에 가지고 오셨던 종목들 리뷰를 좀 해보겠습니다. 12월 13일자 BHI 오늘 원전 흐름이 좀 나오면서 더 상승폭을 늘려갔습니다. 좀 매서울 정도로 높은 상승률인데요. 209%대 상승폭입니다. 이 종목을 앞으로는 좀 어떻게 보면 좋을지 이제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은데 파트너님께서 저는 이 종목 좀 어떻게 보세요? 네, BHI 사실은 제가 지금 뭐 또 이제 출연을 하고 있지만 작년 12월 13일까지 금요일에 출연을 하면서 금요일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선물로 드립니다라고 했던 네. 그 종목입니다. 부메랑 같으시네요. 네, 자꾸 돌아오고 있는데요. 네, 그때 마지막 선물로 제가 정말 심사숙고해서 여러분 드렸으니까 바닥권이고 지금 타이밍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너무나도 좋으니까 편안하게 가져가세요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 월요일까지 해서 굉장히 멋진 매수 구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단 한 번도 마이너스로 전환된 적이 없는 종목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200%대까지, 오늘도 200% 넘는 수익률대까지 다시 올라갔다가 살짝 음봉을 맞았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종목을 말씀드리기가 참 쉽지 않은 구간인데
예, 그래요. 신규 매수는 사실은 어려워요. 대신 이제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이다라고 보면 되고, 원전은 지금도 오늘도 핵심이다라고 지금 명확하게 알려주셨죠.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미국에서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원하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게 시장에서 관세 부분이란 말이에요. 관세 부분에서 해탈돼 있는 종목, 관세 무풍지대 종목들은 우리가 분명히 수혜를 받는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미국에서 원하는 조선이나 원전이나 이런 기타 등등 쪽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성장성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과도하게 올라왔을 때는 조금 휴식 구간, 그러니까 아직 보유하지 않은 분들은 휴식 구간을 기다려야겠지만, 보유하신 분들이다라고 하면은 너무나도 잘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한 차례 상승 이후에 휴식, 한 차례 상승 이후에 휴식 하면서 우리가 달리기를 열심히 하게 되면은, 제가 항상 이 운동에 많이 얘기를 드리는데, 열심히 하게 되면은 휴식이 필요해요. 우리 뭐 헬스장이나 이런 데 피트니스를 하러 가도 네. 열심히 근력 운동하면 한 3일 하면 또 하루 정도는 쉬어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 BHI라는 종목도 이런 상승과 휴식을 반복해서 아주 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도 횡보하면서 쉬고 있으니까 앞으로 너무나도 이제 상승 모멘텀이 충분하다. 뭐 미국에서부터 불어오는 부분, 체코 원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서명만 조금 뒤로 밀린 거예요. 지금 소송 때문에 소송 결과 나올 때까지만 조금 밀어놓고 결과 나오면 바로 서명하기로 돼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차기 대선 후보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과거에는 이제 탈원전을 얘기했던 이런 대통령도 있었지만, 이제는 탈원전은 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 정도는 이제 그 정도만 해도 원전주 같은 경우에는 다행이다라고 하면서 안도랠리를 또 펼칠 수 있는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22,000원에서 25,000원 사이 이 구간에서 기존에 한 차례 조금 휴식을 취하다가 살짝 밀렸습니다. 이때가 밀린 이유는 간단하죠. 4월 이제 초순까지 해서 관세 때문에 밀렸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휴식 구간을 예쁘게 줬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또다시 멋지게 올라오면서 지금 4만 원대에 노리고 있는데, 4만 원 넘어가느냐가 관건이겠죠. 그러면은 4만 원 근처에 가면은 지금 돌파 못하고 여기서 횡보하고 있으니까 조금 비중 줄였다가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이제 37,500원 이하로 내려온다라고 하면 그때 조금 다시 한번 재매수했다가 요거 반복하고 있으면 되고요. 35,000원까지 내려오면 참 좋겠는데 참 안 주는 거 보니까 여기 수급이 굉장히 좋다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21선, 11선 따라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는데요. 조금 밀린다라고 해도 여러분들 실망하실 거 없고, 35,000원 아래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다시 이제 물량 다 충전한다 생각하시면 되고, 많이 이제 저희랑 같이 해서 뭐 200% 혹은 150% 이상 수익 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 차익 실현하셔도 되겠죠. 예를 들면은 1,000만 원 보유하신 분이 지금 3,000만 원 된 거 아닙니까? 그럼 1,000만 원 정도 차익 실현을 해놔도 괜찮은 구간이에요. 만약에 그 1,000만 원 같은 경우 35,000원 아래로 내려오면은 다시 한번 분할로 뭐 천천히 상황 봐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시 담을 수 있으니까 한 3분의 1 정도 차익 실현하면서 보시면 좋은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께서 마치 스키 점프 때 같은 차트까지 이렇게 켜주시면서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요.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리뷰해 볼 종목도 바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6일자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종목입니다. SMG 엔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한업소 SMG인 정도인데요. 531%대에 또 정말 어마무시한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역시도 가진 자들의 영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이 종목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앞으로? 네, 이 종목은 지난주에 사실 리뷰를 해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좀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길게 말씀드리면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부러워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은 일부 차익 실현을 하면서 보는 게 좀 좋지 않느냐. 물론 아직도 빠져나간 기색이 없고요. 모두가 수익을 보고 있는 감사한 구간이니까 꺾일 때까지 들고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65,000원 유지하면 그냥 들고 가도 된다라고 보는 입장인데, 이 종목을 들고 계신다라고 아마 주변 사람들이랑 공유해 보세요. 그러면은 나만 있어 SMG 엔터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다들 없는 종목이고, 우리가 정말 바닥권에서 작년 12월 6일 날 제가 소개해드리고 밤 10시였으니까 그 다음 날인 월요일 12월 9일 날, 그때가
이제 이 투매가 나온 날이었죠. 제가 기다리던 투매가 나왔습니다. 가장 길게 볼 수 있는 종목으로는 SAM젠터고 당장 당일날 하루 이틀 수익을 빠르게 볼 수 있는 건 범양건영입니다라고 해서 범양건영이 이틀 만에 87% 올랐고요. 그리고 장기로 볼 수 있는 이 SMG엔터가 지금까지 500%가 넘는 530%가 넘는 수익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이제는 조금 차익 실현을 좀 하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1,000만 원 매수하셨다라고 하면 이미 600만 원 이상 보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5천만 원 정도 덜어내셔도 여러분들 1,000만 원 이상 들고 계시는 거예요. 최초에 매수하셨던 금액은 들고 계시는 거니까 지금은 조금 줄이면서 여러분들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 구간이에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자랑도 좀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더 들고 가시면 다른 분들 부러울 수 있으니까 조금 덜어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 부럽지 않게 조금씩 덜어내라라는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나도 이 종목을 이재선 파트너와 더 오랫동안 함께 봐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있는 이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같이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종목 월드컵에 어떤 종목들이 기다리게 됐을지 16강 종목들 함께 큰 화면으로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네, 오늘자 16강에 오른 종목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상장 종목인 달바글로벌 이름 올리고 있고요. 방산 쪽에서 현대, 로템, LS 마린솔루션, 정책 수혜주죠. LNG 수혜주들도 있고 조선 종목들도 올라오게 됐습니다. 과연 16강전에서 8강전, 4강전, 최종 우승 트로피 어떤 종목이 거머쥐게 될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달려주시죠. 네, 오늘 역시도 이 16강전에 오른 종목들 정말 쟁쟁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1라운드부터 함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라운드는 어떤 종목 붙었을까요? 바로 보시죠. 달바글로벌, 두산에너빌리티, 신규 상장 종목과 네. 원전이면은 아무래도 게임이 안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하거든요. 파트너님께서 워낙에 이제 신규 상장 종목은 네. 잘 안 쳐다보시는 분이시니까 네. 이제 간파가 좀 된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이. 그죠? 저에 대해서 너무 잘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멀어져야 될까요? 세 걸음 정도? 이게 그렇다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네. 되는데요. 맞습니다. 뭐 선택을 하라고 하면 저라면은 당연히 두산에너빌리티가 되겠죠. 대신 좀 많이 올라온 경향이 있어요. 아까 네. BHI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쵸.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뭐 좀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이고 좀 쉬는 구간 노려봐야 되지 않나 싶고요. 달바글로벌이 그렇다고 나빠서 그러는 건 아닙니다. 네. 이 종목은 제가 신규 상장하기 전부터 많이 말씀을 드렸었고 사실은 달바글로벌보다는 매수를 한다라고 조금 더 안정성 있게 이 기업의 지분을 보유한 창투사 중에 이 HB 인베스트먼트가 있죠. 그 기업이 달바글로벌이 상장하면서 수급이 다 이쪽으로 들어갔나 봐요. 네. 달바글로벌이 올라가면서 오히려 역으로 빠져 있는데 정말로 창투사나 이런 뭐 기업 중에서는 엑시트 잘하기로 유명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돈을 정말 잘 버는 기업이니까 네, 똑똑한 기업. 네, 똑똑한 기업이요. 그래서 달바글로벌을 매수할 거면은 저라면은 네.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단기로는 달바글로벌 치고 빠지고 할 수 있겠지만 이 HB 인베스트먼트 쪽으로 네. 이제 보는 게 오늘 유리기판주가 하도 많이 나왔더니 HB 테크놀로지가 머릿속에 나와버렸네요. 정명당하신 거 아니죠? 그러니까요. HB 인베스트먼트 쪽이 지금 네. 바닥권에 있는데 제가 볼 땐 2배 이상 가도 이상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쪽으로 차라리 좀 안전한 쪽으로 제가 항상 원하는 가격 왔을 때 네. 좋은 종목들 바닥에서 사면 자연스럽게 세 자릿수 수익률 나온다라고 말씀드리죠. 우리 그러니까요. 많은 종목들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매서운 수익률. 네, 참 매서운 수익률. 제가 볼 때는 달바글로벌도 지금 당장은 수급이 굉장히 좋아서 네. 보유하신 분들은 더 이제 보시면서 보면 되겠지만 안 보유하신 분들 아직 없다라고 하면은 네. 이제 HB 인베스트먼트로 가시는 게 낫지 않나 싶고 두 종목 중인 두산에너빌리티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약간은 두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원전을 이 16강에서 8강전으로 좀 올려주셨는데요. 8강에서 또 더 위로 올라갈 수 있을지 우리가 함께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라운드는 어떤 종목과 어떤 종목 붙었을지 또 바로 화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벤티지랩 셀트리온입니다. 비만 치료제 그리고 좀 제약 바이오 섹터 안에 크게 보면 있는 두 가지 종목인데 네. 어떤 종목을 위로 올리시겠어요? 이 두 종목은 제가 너무나도 네. 과거부터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들이라 네. 여러분들도 좀 헷갈려 하실 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인벤티지랩은 제가 3월 13일이었죠. 신대가에서 네. 말씀드리고 지금 319%이 종목도 올라온 종목입니다. 정말 그래서 네. 이제 그리고 말로 홈런에서도 이미 100% 넘은 종목이고 아니 200% 넘은 종목이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들으셨을 거고 셀트리온은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뭐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자녀가 있다라고 하면은 물려주고 싶으세요? 물려주고 싶은 포트폴리오에 이 종목이 항상 포함됩니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정말요? 드려요. 그 어떤 말보다 네. 더더욱 설득력이 있는 말 같습니다. 네, 저는 진심입니다. 그게 저는 거짓이 없는 사람이고 뜸들이지 않고 네. 바로 다이렉트로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다 굉장히 좋은데 인벤티지랩이 지금 최근에 많이 올라서 좀 쉬어야 되는 구간이고 오늘 조금 올라오긴 했는데 네. 거래 대금이 좀 부족했어요. 만약에 내일 추가적으로 올라온다면 오히려 비중을 더 줄여야 되지 않나 싶은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아예 바닥권에 있는 저는 미국에서 상장된 종목이다, 미국 기업이다라고 하면은 400만 원을 넘어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셀트리온입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네, 그 셀트리온이 그래도 지금 저평가 매력으로 좀 올라가야 맞지 않나. 너무 억울한 종목이 아닌가. 네, 장기적으로 볼 때 셀트리온 말씀드리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두 가지 종목 중에서는 또 셀트리온 이렇게 올려주시는데 또 굉장히 애정을 가득 담아가지고 말씀을 좀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두 종목 다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요? 네. 맞아요. 인벤티지랩도 자주 말씀을 하시기는 하시지만 네. 그래도 셀트리온 이제 자식까지도 물려줄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만 덧붙이면은요. 네. 인벤티지랩이 비만 치료제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네. 본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막 올라오고 있는 한미약품이 조금 더 메리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지금 한번 해봅니다. 16강전인데 네네. 점점 막 종목들을 늘려주시네요. 대체 종목으로 이 종목을 보실 거면 굳이 네네. 보자면은 네네. 이 종목들도 제가 한미약품도 과거에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아낌없이 나눠주시네요. 종목에 네. 대해서 정보를 또 이렇게 주시고 그래서 비만 치료제 중에서는 이 종목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까지 추가적으로 해주셨습니다. 네. 3라운드는 어떤 종목과 어떤 종목 붙었을지 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익홀딩스와 현대 로템이 이렇게 붙었네요. 이 로봇이랑 방산인데 흐름이 또 굉장히 거의 뭐 순환매처럼 방산 확 갔다가 네. 또 로봇 조금 올라오는 것 같고 정책 묻어 있으면서 또 올라오고 맞아요. 이러는데 이 두 가지 종목 중에서는 어떤 종목 올리시겠어요? 방산 좀 너무 올라오지 않았나요? 제가 볼 때는 16강에서 제일 어려운 게 이 두 종목인 것 같아요. 왕중왕 수준입니까? 네, 16강 중에서는 진짜 가장 어려운 종목이 이 두 종목인 것 같고 둘 다 정말 들고 가고 싶은 오른손에 하나 왼손에 하나 이런 식으로 들고 가고 싶은 욕심쟁이시네요. 네네 제가 욕심이 좀 많은데 네. 이 종목들은 정말 들고 가고 싶은 종목인데 그래도 뽑자라고 하면 지금 구간에서는 원익홀딩스 선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로템을 고민을 끝까지 하시긴 하셨던 거죠? 끝까지 당연히 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대신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대안주들이 제가 기존에 하나로스페이스는 지금 좀 쉬어야 되는 구간이고 네. 그 LIG 넥스원이나 이런 종목으로 대안주를 뭐 2등주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많이 말씀드렸고 이 근데 종목도 워낙 또 몸집들이 네. 뚱뚱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좀 단단하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이 이렇게 있고 또 바닥에서 또 풍산이 또 치고 올라오고 있고 하다 보니까 네. 대안주도 많아요. 근데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는 로봇만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홀딩스 하면은 이제 지주사 개념으로 가는데 로봇만 본다라고 하기에는 사실은 지주사 개념에 IT 개념에 반도체 개념에 여러 가지 좀 다재다능한 기업이기도 해요, 이 기업이.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저평가 메리트도 있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나중에 밸류업 얘기 나면 또 그쪽에도 들어갈 수 있고 해서 저는 원익홀딩스 쪽을 지금 구간에서는 네. 둘 다 가져가고 싶지만 꼭 선택하라고 하면 원익홀딩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두 가지 종목 중에서는 고민을 계속 하셨지만 원익홀딩스를 이제 8강전으로 좀 올려주셨는데요. 계속해서 위로 올라갈 수 있을지 또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라운드는 어떤 종목과 어떤 종목이 기다리고 있을지 또 화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CNC 인터내셔널 LS 마린 솔루션입니다. CNC 인터내셔널은 오늘 크게 좀 빠졌는데 네. 오히려 박앤세일이라고 생각이 드시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기는 해요. 두 가지 네. 중에서는 어떤 종목 8강으로 올려주실 거예요?
사실 이 두 종목 같은 경우는 둘 다 유상증자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에요. 네. 그런데 움직임은 완전 반대로 나왔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CNC 인터내셔널을 이제 바닥권 종목으로 볼 거냐, 아니면 네. LS 마린 솔루션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정책 쪽까지 수혜받는 종목으로 볼 거냐, 이 차이에서 벌어질 수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두 가지 유증 사이에서 네. 일반 주주 배정이나 뭐 이런 쪽보다는 삼자 배정 유증 쪽에 조금 더 손을 들어주고 싶어서 오. CNC 인터내셔널로, 이거 좀 억울한 종목이 아닌가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는데요. 네. 신세계 그룹이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제 아마 지금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좀 매도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전혀 상관없습니다. CNC 인터내셔널은 올해 상반기가 최저점이고요. 하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관세무 풍지대 넘어가고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가는 우리나라 색조 화장품 최고의 네. ODM 기업이다. 그리고 실적 오. 늘어나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최저점이라고 했죠. 하반기에 보시면 알 겁니다. 오, 이 기업이 하반기를 봐봐라. 하반기에서 내년까지 다시 한번 올라갈 건데, 이 기업이 지금 내려가는 이유는 저는 한 가지라고 봐요. 유증 이슈나 뭐 이런 부분도 단기 이슈는 되겠지만 네. 추세적으로는 작년까지 해가지고 모든 화장품주들이 다 바닥을 기어다닐 때 이 종목 혼자 올라갔습니다. 아, 힘이 좀 있는. 네, 끼가 좀 있는 혼자서 종목이군요. 꾸준하게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남들은 이제 바닥에서 좀 턴 되니 많이 하는 타이밍이잖아요. 네. 얘는 고점 찍고 수백 퍼센트 올라간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큰 수익 안겨주고 지금 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출발한다라고 하면은 하반기에 여러분들한테 멋진 수익률 또 다시 안겨줄 수 있고, 지금 뭐 관세무 풍지대 쪽에 뷰티 쪽 같은 경우 너무나도 좋은 상황에 유럽 쪽, 예를 들면은 이 색조 화장 쪽 같은 경우에는 뭐 입셀롱랑이나 뭐 이런 쪽 유명하지 않습니까? 롬앤도 그렇고. 그쵸. 이쪽에 이제 생산을 담당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LS 마린 솔루션은 단기적으로는 뭐 그럴 수 있어요. 정책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좀 뭐 실적도 좋아요. 그래서 네. 단기적으로 좀 좋을 수 있는데 조금 더 올라가면 쉬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저는 CNC 인터내셔널 선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CNC 인터내셔널의 손을 이렇게 들어주셨습니다. 8강에서 또 계속해서 위로 올라갈 수 있을지 오늘 박앤세일 구간에 있는데 네. 쭉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라운드는 어떤 종목이랑 어떤 종목이 맞붙게 됐을지 화면으로 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랑 현대 힘스네요. 현대 힘스는 오늘 정말 눈부신 네. 이 상승세를 보이기는 했는데 추격 매수를 해도 될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이 두 가지 종목 중에서는 어떤 종목에 손을 들어주실 거예요? 이 종목들도 제가 네, 또 고민하셨어요? 고민도 되고 제가 이데일리 TV를 통해서 다 소개해드렸던 종목들이라서 맞아요. 그래가지고 현대임수도 벌써 또 한 60% 올라와 있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제가 중장기로 보면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얘도 이제 출발을 하는 이런 단계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뭐 철강 뭐 이런 뭐 관광 관련주들이랑 같이 움직였는데 현대임스가 네, 단기 급등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매수하기보다는 또 쉴 때 찾는 게 낫지 않나. 제가 조금 다음에 더 또 쉴 눌려줄 때, 때요? 예, 지난번에도 86% 올라왔고 쉬는 구간 제가 또 잡아드렸으니까 네. 이번에도 제가 또 쉬는 구간 잡아드릴 수 있고, 여기서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더 갈 힘은 있다라고 보는데 네. 정말 이름 그대로 힘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 종목보다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좀 꾸준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네. 미국에서 만약에 뭐 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나 이런 부분에서 좀 진행하게 된다라거나 하면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대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오. 이런 부분을 보면 중장기적으로 포스코 인터내셔널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알래스카 쪽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앞으로도 이제 상승 여력이 충분히 크게 있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시는데 8강에서 4강으로 또 올라갈 수 있을지 우리가 같이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6라운드는 어떤 종목이랑 어떤 종목이 겨루게 될까요? 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테스트 그리고 한미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끼리 또 이렇게 붙었네요. 네. 여기서는 어떤 종목에 손을 들어주실 건가요? 이 두 종목은 약간의 차이점은 있어요. 네. 한미 반도체 하면은 그냥 HBM 대장주 아니겠습니까? 그쵸.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유니테스트는 사실 HBM 진입 쪽은 조금 늦었어요. 네. 사실 레거시 쪽에서 굉장히 이제 테스트 장비 쪽으로는 이제 뭐 큰 이제 거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늦었는데 이제 다시 HBM
부터 해서 뭐 진출한다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증이 필요한데 오늘 또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이 기업은 최근에 좋았던 태양광 있죠. 태양광 쪽 기술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창문에다가 이렇게 설치하는 페로브스카이트 기술 쪽으로 해서 네. 진행하는 부분을 이제 수년 전부터 지금 얘기가 계속 해왔기 때문에 태양광주를 볼 때 후발주 쪽으로 한 번씩 보세요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이긴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이제 검사 장비 또 하면서 이제 태양광 후발주 정도 이 네. 정도로 노릴 수 있는 종목이라서 양쪽으로 사실 같이 눌려 있었죠. 레거시 쪽이 눌려 있고 태양광 쪽이 눌려 있다가 이제 태양광 쪽이 먼저 올라오고 이제 HBM 쪽으로 다시 한번 붙을 수 있고 이게 CXL 쪽으로 또 진출하면서 이제 CXL에 대한 기대감은 좀 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유리기판 관련주 움직이면서 이런 순환매가 같이 좀 돌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둘 다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고 이제 막 출발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고민은 좀 많이 되는데 둘 중에 선택하라고 하면 아무래도 믿음의 한미반도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와, 이렇게까지 유닛 테스트 설명을 길게 해주시길래 네. 유닛 테스트 픽해 주실 줄 알았는데 한미반도체 선택하시네요. 이제 빠이빠이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테스트를. 밀당을. 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이렇게 두 가지 종목 중에서는 8강으로 한미반도체 올려주셨습니다. 다음 라운드는 어떤 종목이랑 어떤 종목 있을까요? 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램테크놀로지랑 피롭틱스입니다. 유리기판들이 또 붙었네요. 네. 어떤 종목을 해주실지. 참 이것도 고민이 어쨌든 오늘 같은 한숨을 많이 네. 쉬셔서 그쪽 땅 좀 꺼졌을 것 같아요. 네, 왜 저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잘 그러니까요. 모르겠는데 이 두 종목이라고 하면 둘 다 이제 유리기판 관련주로서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전통의 종목이 램테크놀로지고 피롭틱스 같은 경우는 좀 다재다능한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램테크놀로지가 뭐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좀 부각된 게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 일본이 3대 소재를 수출을 규제한다고 해서 그때부터 불화수도 기술력이 나오면서 이제 SK하이닉스랑 이제 서로 이제 같이 해서 개발하면서 좋은 모습 보였죠. 물론 네. 그 당시 대장주 솔브레인이었고요. 그래서 그런 기술력이 있어서 소재 관련 쪽으로 해서 항상 후발주 쪽으로 움직이고 이제 좀 탄력 있는 종목이고 윗꼬리를 많이 다는 급등주 쪽으로 많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에 대해서 이제 보면은 램테크놀로지 같은 경우가 윗꼬리를 많이 단다라고 제가 표현을 드렸어요. 네.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대응하실 딱 두 가지로 대응하시면 돼요. 당일날 상한가가 들어가면 다음날 갭상승 나오고 상승 구간에서 정리한다 보시면 되고요. 네. 예, 상한가 못 들어가면 그냥 고점 부근에 정리하셔야 되는 종목이다. 적어도 절반이라도 정리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뭐 깔끔한 종목이라서 램테크놀로지는 이렇게 대응하시면 되고 피롭틱스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이제 꾸준하게 어떻게 보면 뭐 대장주 성격이 있는 기업이에요. SKC랑 같이 가장 든든하게 올라가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은 이 중에서 제 선택은 피롭틱스다라는 거 여러분들 다 눈치채셨을 거라 그러니까요. 생각합니다. 비슷하게 가주시네요. 아무래도 램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네. 앞으로 말해주지 않을 거니까 대응 방법까지 네네.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고 네. 피롭틱스를 위로 올려주셨습니다. 네. 마지막 라운드죠. 마지막 라운드는 어떤 종목과 어떤 종목 붙었을지 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랑 현대건설 붙었네요. 2차 전지랑 건설인데 네. 어떤 종목을 올려주실지 모르겠는 게 뭐 용철 파트너님 같은 경우에는 네. 현대를 굉장히 좋아하셔서 아하.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제 종목이 붙으면은 바로 네. 현대건설일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 우리 이재선 파트너님은 그런 게 좀 없으시니까 네. 어떤 종목을 위로 올려주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둘 다 소외 섹터죠. 네. 그래서 건설 섹터, 2차 전지 섹터 지금 뭐 당장 엄청나게 좋은 섹터들은 아닌데 소거법을 사용하셔야겠군요. 그래서 당장 좋은 섹터는 아닌데 앞으로 좀 좋아질 섹터들. 그래서 네. 최근에 이제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유럽부터 좀 좋아지고 있는데 중국향에서 이제 뻗어나가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 괜찮겠느냐라는 우려감이 좀 나오고 있고 건설 같은 경우는 국내에는 사실 지을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제 뭐 해외 쪽으로 해서 플랜트 사업이나 과거에도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제 성장성은 끝났다라고 얘기하면서 중동의 플랜트 산업 쪽 그리고 네옴시티나 이런 쪽으로 진출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 뭐 우크라이나 재건으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 요즘에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또 원전이 또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현대건설은 다른 건설주랑은 조금 궤를 달리한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건설 쪽은 사실 이렇게 네.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올라올 수는 있다라고는 말씀드리는데 건설주는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다라고 보면은 이쪽에 원전 쪽이 더 많이 붙어야 됩니다. 현대건설은. 네. 그래서 비중을 좀 더 늘리거나 하지 않는 이상
지금은 그래도 하반기를 노린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이 스페셜티 케미컬 전고체 쪽이 괜찮지 않나 싶어서 둘 중에 어디가 안 좋냐라고 하면 건설 쪽을 저는 쳐내도록 속어법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을 8강으로 이렇게 올려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파트너님이랑 같이 16강전 1라운드부터 마지막 라운드까지 정신없이 좀 달려봤는데요. 나도 이 종목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파트너님이 16강에서 그냥 탈락시켰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께서는 이재선 파트너님과 함께 전략 똑똑하게 세워나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역시도 매우 간단합니다.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그냥 가까이만 가져다 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 링크가 이렇게 뜨게 됩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같이 종목들 공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QR코드가 잘 뜨지가 않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이재선 이렇게 딱 세 글자 보내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더 편하신 방법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16강에서 8강으로 올라간 종목들 큰 화면으로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네, 8강으로 올라온 종목들 역시 쟁쟁한 종목들이 올라오게 됐습니다. 원전부터 시작해서 저평가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종목들 그리고 LNG 수혜, 반도체 유리기판 전부 있는데요. 어떤 종목들이 또 4강으로 올라가게 될지 끝까지 저희와 함께 달려주시죠. 네, 이렇게 8강으로 올라오게 된 종목들 함께 큰 화면으로 만나보고 왔습니다. 1라운드는 어떤 종목들끼리 붙었을지 바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셀트리온. 이 두 가지 종목은 파트너님께서 워낙에 셀트리온 말을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해주셨기 때문에 바로 셀트리온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요. 네. 목이 벌써 메이신 것 같은데요. 네. 제 아들이 없어서 그런가 봅니다. 딸은 있으세요? 딸은 있어야 되는데 없네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원래 사실은요, 여러분들 두산에너빌리티를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네. 저를 너무 잘 아셔가지고 셀트리온이라고 답을 먼저 주셨는데 사실적으로 둘 중에 뭘 사야 되냐면 정석은 두산에너빌리티예요. 이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다라는 측면 때문에 셀트리온이 어떻게든 이제 겨뤄볼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고요. 제가 볼 땐 셀트리온이 단기적으로 이제 저점을 이제 만드는 과정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이제 반등 타이밍이 다가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데 아직 확인이 안 돼서 청량봉이 안 나와서 이게 제일 아쉽습니다. 그래도 지금 구간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는 조금씩에 놔두고 또 매수해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서 셀트리온 바닥권에서부터 보시고 이 기업이 1분기 실적이 좀 안 나왔어요. 이 기업이 지금 경영권 승계 중이지 않습니까? 장남 차남한테 원래는 이제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제약을 장남한테 주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이제 차남한테 주고 하려고 했는데 3, 4합병이 되죠. 그러면 장남 중심으로 또 승계를 이어가게 되는데 그런데 이 기업이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이 기업 같은 경우는요. 경영권을 지금 물려주게 되면은요. 최대 주주의 연기금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경영권 승계가 아직 제대로 안 끝난 기업이에요. 바닥권에 있는 지금 15만 원대 이렇게 있는 구간에서 거의 일부러 좀 올릴 이유가 없어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빠르게 경영권 승계가 좀 끝나고 좀 지분도 양도 좀 하고 그래야지 이제 양도세가 좀 적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부는 좀 처리를 해놓고 나서 이 종목이 좀 반등이 좀 세게 나오면 세게 나오지 않을까. 여기 있을 종목은 절대 아니고요. 저는 지금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까지 해도 이 종목이 40만 원 이상은 기본적으로 가고 50만 원 넘어가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미국 기업이었으면 이미 400만 원 넘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기업인데 한국 기업이니까 디스카운트를 생각해도 40만 원 아래 있을 종목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 조금 안 나온 거는 아쉽지만 제가 볼 때는 하반기, 2분기부터는 조금 나아지거나 하면서 4반기에 굉장히 좋은 모습
그리고 내년까지 해서 그리고 내년이 끝이 아니라 2032년 정도까지 해가지고는 꾸준하게 성장이 나옵니다. 그 이후에도 블록버스터급 신약들 계속 특허가 만료되면서 시밀러 이 복제약 시장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업 분할하는 거, 삼성바이오 에피스의 이 그 능력을 높게 평가를 해가지고 이제는 자립시키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업을 분할하겠다라는 건데 그쪽으로 해서 글로벌 퍼스트 무버 가장 뛰어난 기업은 바로 셀트리온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 있을 기업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여기 있을 종목이 아니다라고 말씀까지도 또 해주셨는데요. 계속해서 위로 올라갈 수 있을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강전 다음 라운드는 어떤 종목과 어떤 종목이 겨루게 됐을지 또 화면으로 바로 보시죠. 원익홀딩스, CNC 인터내셔널. 원익홀딩스는 거의 굉장히 이제 아까 전에 고민을 많이 하셨잖아요. 현대로템이랑. 네. 거의 뭐 결승급이다라고까지 네네.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다 보니까 또 원익홀딩스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CNC 인터내셔널을 위로 올려주실 거예요? 저에 대해서 자꾸 독심술 쓰지 마시고요. 너무 네. 많이 알아도 이게 또 방송에 문제가 되네요. 하지만 또 이게 또 방송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중간중간 반전도 나오고 하니까 그래도 이번에는 역시 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다. 원익홀딩스다라고 네. 말씀드리면서 세 발자국 멀어지겠습니다. 왜 아닌지에 대해서 또 설명을 네. 드려야 되겠네요. 네. 원익홀딩스 좋은 건 당연한 거고 CNC 인터내셔널 저 억울하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CNC 인터내셔널은 너무 바닥권에 있고 지금 과하게 내려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신세계그룹이 나중에라도 붙을 수 있고요. 전략적 투자자로 붙을 수도 있고 지금 상업펀드에 피인수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재무 맞추는 거나 이런 부분은 상업펀드는 인수했다가 다시 비싸게 파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정말 좋아질 거고 원익홀딩스는 이 알레그로인드 이 기술력을 메타랑 지금 MOU를 맺어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엔비디아도 이런 기술, 이 촉각 센서 기술을 굉장히 탐내고 있다라는 얘기 항상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피지컬 AI 시대에 가장 걸맞는 이제 이런 촉각 센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다. 다른 로봇 기업들이랑 비교해도 제가 볼 때는 꿀리지 않는 이런 뭐 자신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배구조나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이제 추후에 꾸준하게 이제 밸류업 관련해서도 또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단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지금 너무나도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더 올라가도 이상할 게 없는 이런 조건들을 너무나도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원익홀딩스 여러분들이 지금도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거기다가 레거시 반도체 업 방식을 1분기부터 회복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자회사인 원익 IPS부터 시작해서 뭐 가장 뛰어난 종목 중 하나죠. 이 종목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회복된다라고 하면 지주사로서는 더욱더 밸류가 올라간다라고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 있을 구간이 아니에요. 앞자리에 1위 하나 더 붙어도 이상할 게 없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자리에 1위 하나 더 붙어도 라고까지 또 말씀을 해주시니까 계속해서 위로 올라갈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라운드는 어떤 종목과 어떤 종목 붙었을지 바로 볼게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한미 반도체입니다. 이 두 가지 종목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위로 올려주실지 모르겠네요. 어떤 종목 올리실 거예요? 둘 다 제가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바닥권 종목이고 뭐라고 해야 정책에 대한 부분 혹은 반도체에 대해서 이 종목이 지금 하나비전의 뒤질 종목이 아니다라고도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하나비전 이슈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하니까 이제 뭐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종목은 이미 마이크론이나 대체가 다 돼 있다 보시면은 제가 볼 때 깔끔하게 한미 반도체를 올리는 게 중장기적으로 해도 1초의 고민도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초의 고민도 되지 않는다. 네. 좀 더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4강전으로 올려주셨습니다. 다음 라운드는 어떤 종목과 어떤 종목 붙었을지 또 바로 화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롭틱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뭐 속어법으로 살아남은 종목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요 4라운드는 빨리 끝날 것 같긴 한데요. 네. 어떤 종목 위로 올리실 거죠? 피롭틱스가 맞고요. 속어법 때문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네. 제가 이 스페셜티 케미컬을 한 2주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려왔어요. 네. 제가 볼 때는 하반기에 여러분들이 2차 전지주 다른 기존의 뭐 양극재나 이런 것도 올라올 수는 있겠지만 네. 가장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거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나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뭐 전고체 관련된 기술을 가진 기업이다. 뭐 CIS나 이런 기업도 있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든든하게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고요. 피롭틱스는 뭐 든든하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든든한 종목 피롭틱스까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함께 8강전 1라운드부터 마지막 라운드까지 달려봤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또 위로 올라갔을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파트너님께서 저희 방송 이외에도 무료 방송까지도 진행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매일 오후 3시에 진행해주고 계신데요. 하단에 보시면은 이렇게 온라인 말로 홈런 안내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TV 검색하시고 파트너님과 함께 우리 시장 마무리 매일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후 3시에 이재선 파트너님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던 종목들 2자릿수 그리고 3자릿수 때 이렇게 수익률까지도 자랑해주고 계시니까 좋은 종목들 같이 골라내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다음 라운드로 올라간 종목들 또 큰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8강전에서 4강전으로 올라가게 된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원익홀딩스, 한미반도체, 피롭틱스 정말 결승전이라고 봐도 무방할 종목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 결승전 올라가게 될지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죠.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4강전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굉장히 쟁쟁한 종목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1라운드부터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그리고 원익홀딩스입니다. 두 가지 다 이제는 너무너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신 종목들이 남았기 때문에 여기부터는 참 저도 유추를 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기부터는 정말 취향 차이고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셀트리온도 뭐 50만 원 넘어가도 이사할 게 없고 원익홀딩스 1자를 붙여도 이사할 게 없고 네. 이 정도면 제가 설명을 다 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4강쯤 왔으니까 깔끔하게 여기서 결승으로 올려보내는 게 네. 맞지 않나 싶은데 저는 취향상 셀트리온을 오늘은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그러네요. 또 이제 우리 파트너님 방송을 많이 봐주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셀트리온 우승 예감이라고까지 또 댓글을 달아주고 계신데 네. 결국 결승전 올라가게 됐지만 또 우승할 수 있을지 네. 끝까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그렇죠. 의미심장한 미소 좋습니다. 네, 그러면 2라운드는 또 어떤 종목 붙었을까요? 바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반도체와 피롭틱스입니다. 반도체와 유리기판, 오늘 흐름 좋았냐 아니면 좀 더 길게 볼 거냐의 이 문제인 것 같은데 네. 어떤 종목 결승으로 올리실 거예요? 오늘 흐름이 좋았던 피롭틱스 그리고 길게 보는 한미반도체인데요. 네. 피롭틱스도 중장기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요. 오늘도 좋고 중장기도 좋고 수급이 좋은 피롭틱스가 그래도 낫지 않은가라고 오. 말씀을 드리는데 한미반도체도 네. 포기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것도 오른손 왼손 욕심쟁이시네요. 양쪽에 들고 가야 되는 종목인데 제가 둘 다 뭐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들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제가 공개 방송 오시면 제가 꾸준히 이제 한미반도체도 브리핑 해드릴 테니까 오셔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피롭틱스 결승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진짜 쟁쟁한 종목들만 결승전으로 결국 올라가게 됐습니다. 끝까지 저희랑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께서도 나도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라고 하면은 좀 더 쉽게, 좀 더 편안하게 종목들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단의 QR코드를 이용하시면 계속해서 함께 대비해 나가실 수 있는데요.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은 링크 영어로 된 거 긴 거 뜹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좋은 종목들 솎아내셨으면 좋겠고 나는 QR코드가 좀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이재선 이렇게 딱 세 글자 보내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 더 편하신 방법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이데일리온 파트너를 사칭한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피해액 역시도 발생하고 있다는데요. 저희는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방법 이외에 다른 홍보 수단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칭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결승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승 전에 오른 종목 바로 또 이제 만나볼 시간이 됐습니다. 바로 보시죠. 너무 어려운 선택의 시간입니다. 셀트리온과 피롭틱스 계속해서 이것도 지금 뭐 50만 원 갈 수 있고요. 막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해주시는 종목들끼리 남았는데 어떤 종목을 우승 트로피 안겨주실 거예요? 역시나 뭐 결승이니까 쟁쟁한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 말씀드렸듯이 블록버스터급 신약들이 계속 특허 만료됩니다. 진펜트라가 지금 뭐 초반에 1분기에 조금 부진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진펜트라는 어차피 잘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바이오시밀러 기업이랑 복제약만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진펜트라는 셀트리온이 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약품인 이제 레미케이드는 SC 제형이 실패했고 그리고 휴미라나 엠브렐이 1, 2인 이유는 효과가 좋아서가 아니라 효능은 레미케이드가 제일 좋은데 이 레미케이드가 SC 제형이 실패해서 그런 겁니다. 그거 어려운 건데 그 어려운 거를 셀트리온이 해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적 굉장히 좋아질 거니까 앞으로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 우승은 피롭틱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피롭틱스. 네. 결국에 또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많이들 정답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네. 피롭틱스 그러면은 지금부터 계속해서 이 중장기적으로도 보기 좋은 종목이니까 끝까지 끌고 가면 좋을까요? 네, 제가 이데일리 팁을 좀 한 10번 말씀드린 종목인 것 같아요. 피롭틱스. 정말로 뭐 자주 말씀을 드렸고 특히나 최근에 뭐 공개방송 오신 분들도 많이 들으셔서 아마 정답을 좀 많이 맞추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보는데요. 이 종목은 좀 비중 있게 가져가도 되는 종목이고 지금 35,000원 앞두고 있는데 이 구간만 돌파하면은 앞으로 시원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오늘도 좋았고 앞으로도 좋을 종목이다라는 측면에서 좋고요. 만약에 이 종목이 좀 눌리면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다시 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너무나도 나이스하다. 올라가도 좋고 내려가도 좋고 너무나도 좋은 구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차트를 간단하게 보면서 말씀드리면은 이 종목이 지금 바닥권에서 첫 양봉이 나왔어요. 지금 상승 이후에 충분히 휴식을 취했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대금을 좀 실어줬습니다. 그래서 멋진 흐름이 나왔고 만약에 다음번에 양봉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장대 양봉 나올 때 지금보다 거래대금이 더 붙을 거예요. 그래서 돌파 거래대금을 지금도 나왔지만 더 붙여줄 종목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35,000원 넘어가면 이 35,000원이라는 이 가격적인 저항도 돌파하는 거지만 바로 위에 여기 딱 붙어있는 61선 있죠. 이 61선 중기 이평선까지도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기술적으로도 좋은 구간이고 제가 볼 때는 지금 1차 랠리 이후에 휴식 취하고 있죠. 2차 랠리를 시작하는 신호탄이 35,000원 돌파가 됩니다. 그래서 35,000원 내일 만약에 갭으로 돌파한다라면 여기도 매수 구간이 되고요. 밑으로 만약에 눌린다라고 하면 32,500원 전후부터 해서 다시 한번 또 없으신 분들은 신규 매수도 할 수 있고 있으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물량을 늘려갈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5,000원 이하에서 매수하시면 되고 만약에 갭상승이 나오면은 그냥 갭상승 구간에서 35,000원 전후 구간에서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1차 목표치는 기존 고점 부근이었던 5만 원 구간이고요. 그 이후에는 제가 뭐 꾸준히 관찰하면서 공개 방송이랑 여러분들 뭐 밴드나 이런 데 오셔도 제가 계속 이제 강의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꾸준히 대응 전략 하시면 좋을 것 같고 32,500원부터 3만 원까지 이렇게 만약에 저점구에서 모았다라고 해도 3만 원 이탈 한번 정리했다가 다시 재매수하는 전략 아주 좋은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유리기판 쪽으로 지금 속도
속도내기 시작하는 이런 구간이에요.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 인텔, AMD 그리고 삼성연합군 이런 쪽에서 2026년 목표로 했다가 조금 늦춰가지고 2028년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 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집중적으로 여러분들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가격선까지도 좀 세밀하게 잡아주셨는데요. 나도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 이 종목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방송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하단에 있는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가까이 가져다 대시고 이재선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 들어오셔서 좋은 가격선 함께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QR코드가 잘 뜨지 않고요. 좀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재선 이렇게 딱 세 글자 보내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서 더 편하신 방법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16강전부터 결승전까지 정신없이 함께 달려주신 파트너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더욱더 알찬 내용들과 함께 내일 밤 10시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